평일 저녁 7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책임질 대범한 투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새로운 도전도 하고 그 안에서 얻는 게 생기겠죠. 이런 대범함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범한 투자에서는요, 정수의 시장 점수를 통해서 오늘장에 대한 전문가님의 총평을 들어봅니다. 또 급등주 검색기로 선별된 전문가님의 공략주들 만나보고요. 뉴욕 증시의 M7 종목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범한 투자의 하이라이트, 종목 고민 처리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종목 고민을 받아서 하나씩 해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시청하시면서 나도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급등 정보방으로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나왔는데요.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 날은 주식을,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코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제가 주식 전문가로서 오래 있으면서 일목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노하우들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재미있고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제가 그동안 이걸 여러분들에 숨겼었어요. 왜? 저만 알라고. 저만 알아서 시장 방향을 저만 맞추는 거를 전매특허로 해서 열심히 제가 자랑하는 게 저의 그 하나의 행복이었거든요. 시장 맞추는 거. 저는 그래서 하락장도 다 맞추고 뭐 서브프라임도 다 맞추고 코로나 때도 하락장 때 다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을 맞추는 거 이후에서의 이걸 보니까 이제 방향성만 보는 게 아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팍스경제TV와 함께 여러분들한테 노하우들을 전수해 드릴 거니까 열심히 쫓아오시면 뭐를 할 수 있느냐. 에코프로 꼭대기에서 안 물릴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서 하는 것도 다른 문제예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도 준비가 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면 좋은지 그것도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듭니다. 주식은 물론이고요. 코인까지도 너도 나도 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혼자서만 가만히 있다가 뒤처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주식부터 코인까지 여러분이 다방면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저녁 7시에 대범한 투자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시장 어땠는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어제에 이어서 나란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발표된 FOMC 결과는 시장에 이렇다 할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데요. 파월 의장이 여전히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했고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다소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였지만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호실적을 발표한 LH 넥스원을 필두로 방산주 여전히 좋은 흐름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APR을 비롯해서 중국 시장의 수요 회복이 기대되는 화장품주들도 계속해서 강세를 드러내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간략하게만 짚어봤으니까 오늘 시장의 총평 전문가님 통해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의 점수 어떻게 될까요? 자, 시장을 뭐 이러쿵저러쿵 차트를 보여드리고 하는 부분은 할 수 있지만 뭐 그렇게 설명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전문가가 좋다 나쁘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시장 점수를 수미양가 이렇게 해서 점수로 좀 표현을 합니다. 어제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오늘도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서 받아쓰기 점수 맞아가면 혹은 수학 점수 맞아가면 한 100점, 90점이면은 우하고 수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혼나질 않습니다. 근데 한 60점 정도 맞으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혼날 거예요. 그렇죠? 등짝을 맞거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60점 이하로 떨어지면은 양이나 그 밑으로는 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까지는 그렇죠? 뭐 여러분들 다 공부 잘하셨을 거니까 뭐 미는 그거는 쳐주지도 않고 다들 우수 정도 받으신 거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미까지는 양호한 겁니다. 그렇죠? 아름다울 미 아닙니까? 그래서 미까지는 양호한데 양하고 가부터는 이게 점수가 안 좋아요. 받아쓰기 점수 양이나 가 내지는 수학 점수 양 가. 그러니까 60점, 65점 혹은 50점 이 정도면 다시 공부를 하거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매매를 안 하는 게 맞다 정도의 시장 상황을 제가 점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점이냐? 어제와 동일하게 75점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미국 시장과 함께 그 부분을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뭐 FOMC 잘 끝났고요, 그렇죠? FOMC 잘 끝났는데 뭐 아직 불확실성이 끝난 건 아니고 미국 시장도 호재 얘기랑 좀 불확실성이랑 같이 또 중국과의 또 관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들도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에서 많이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일목을 가지고 미국 시장 분석을 하면 왜 지금에서 제가 시장 점수를 75점을 줬는지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점수는 75점입니다. 네, 오늘의 시장 점수 어제와 마찬가지로 75점 매겨주셨습니다. 특별하게 이렇다 할 별다른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제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FOMC 결과도 우리가 예상했던 바대로 나왔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5월을 조금 더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관세와 관련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5월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고스란히 나타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더 주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전문가님께서는 전문가님만의 급등주 검색기를 통해서 오를 수 있는 종목을 확실하게 선별을 해내십니다. 어제도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지만 오늘은 또 새로운 종목들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공략주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오늘도 볼 그 상승 섹터의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웹툰 관련주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화장품주들도 관심이 좀 있어서 찾아봤는데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정도였으면 화장품주들 좀 줬을 텐데 어쨌든 좀 웹툰하고 인공지능 AI 관련주 쪽하고 창투사 그다음에 치아치료 관련주 정책주로 이슈가 좀 나왔죠. 의료기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쪽에 있는 섹터에서 이따가 일목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요. 어쨌든 이쪽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이오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자 잠깐 볼까요? 자, 이오스 어제도 여기 요 자리에서 공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공략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수익률이 어제 22.5% 수익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35%까지나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일목을 가지고 저점에서 잡으면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하락을 하지 않아서 혹은 정책 테마주만 움직이니까 내 종목만 안 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소외를 받고 있다면 코인이든 주식이든 어쨌든 잘 저점에서 사보면 다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에서도 코인 방송도 하고 그다음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주식 방송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급등주 검색기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미스터블루, 대원미디어, 핑거스토리, 다우데이터, 린드, 먼 아시아, 레이, 덴티움, MC넥스 이렇게 종목들 8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용 차트 2개, 바닥 차트 6개, 구름을 타고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2개고 이제 바닥에 있는 거 그런 거 이제 6개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인데 뭐 처음 보시는 종목들은 아닐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정책주로 엮여가지고 움직이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차트가 그냥 이뻐서 대부분 이제 가져 나온 건데 자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그리고 지금 제가 종목들 이제 가격대를 보면 알겠지만 종목에 대한 가격을 지금 무리해서 위에서 지금 그러니까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으면 위에서 지금 공략시키는 방법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따가도 이제 시장 설명을 하겠지만 잠깐 하겠지만 오늘도 이제 M7 종목을 얘기하겠지만 미국이 18,000을 돌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말로만 설명하지만 이거를 이제 일목을 가지고 이따가 공개 방송을 들으시면 딱 보면 그냥 눈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돌파한 척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의 힘 자체가 음의 기운, 그러니까 구름대에 지금 쌓여져 있기 때문에 저항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돌파한 척하지 않으면 공격적으로 1차 매수 가격에서 들어가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험한 건지 아니면 기회인 건지 딱 그 구간에 있어요. 이게 위기냐 기회냐. 근데 굳이 그 변곡점에서 모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이따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항상 변곡점에서는 안전하게 가는 게 최고입니다. 이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는 종목을 강하게,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은, 자 일단 내용은요, 미스터블루 웹툰 관련주입니다. 게임 주면서 웹툰 출판 관련주인데 만화 전문 플랫폼 기업이고요. 드라마, 영화, 웹툰, 게임 지원 정책에 대한, 그래서 K컬처 정책 지원 이슈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매수 가격은 1280원에서 1050원. 좀 가격은 좀 헷갈리겠지만 1280원에서 1050원. 자, 차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1280원, 1280원 요 자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1050원 요 자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고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공략해 보셔라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 종목을 왜 뽑았을까? 후행스팬이 주가를 뚫었다. 매수 시그널은 여기서 떴는데 여기 샀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바쁘잖아요. 맨날 이것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놓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뭐 이때 당시 봤던 게 아니니까. 근데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치면 2,500개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0개가 넘어가니까 뭐 2,500개 한 3,000개까지는 아닐 것 같고, 코스피, 코스닥의 종목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거 다 어떻게 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로봇주 보기도 바쁘고, 뭐 화장품주 보기도 바쁜데, 뭐 정책 관련주 보기도 바빠 주겠는데 이거까지 다 어떻게 봅니까? 하지만 검색식으로 찾으면 뿅뿅뿅 하면서 움직이는 시그널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살라고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 자리에 있으면 엔터를 칠 수는 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할 수는 있는데 놓쳤다라는 가정하에서 뽑아온 겁니다. 자, 여기도 놓쳤어요. 잘 갔죠? 시그널은 이때 떴으니까 쭉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 이제 어디서 살까? 올라간 폭에서 이제 조정 비율로 3825, 618.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요 가격에서 요 가격을 준 핵심 포인트는 이 구름대를 깨지 않는 선에서 공략을 해라 이겁니다. 일단 거래는 실렸죠. 지금 K 정책 관련주로 지금 이슈가, 뉴스들이 4월 11일 날에 나오면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 거니까, 차트는 이렇게 조정받다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니까 조정받을 때 공략하고 950원 이 전저점. 그러니까 이 구름대 깨지 않는 선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었듯이 지금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18,000 안착하고 19,000 가고, 나스닥이 19,000 가고 2만 가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뭐 2,600, 2,700, 2,800 막 계속 올라가고, 뭐 그런 상황이 나오면 여기 가격에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때는 이거 여기서도 쫓아가야 됩니다. 미국 시장 날라가고 우리나라 시장 날라가고, 막 삼성전자 20%씩 맨날 날라가고, 하이닉스도 여기서 80%, 90% 날라가고, 막 바닥에는 에코프로도 많이 빠졌다고 막 20%, 30% 맨날 날라가고, 모든 종목들이 다 급등하면 너무 좋겠죠.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왜 쉽지 않은지도 이따가 공개 방송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외국인들이 맨날 주식 갖다 팝니다. 지금 벌써 1년 동안 거의 30조, 40조 가까이 다 던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매매가 답이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일단은 좀 길게 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대원미디어,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웹툰 관련주에서, 웹툰 관련주가 오늘 좀 많이 뽑혔어요. 자, 요거를 이쪽으로 쭉 옮겨서, 자, 드라마, 웹툰, 게임 지원 정책 추진 소식 4월 11일 날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용 됐고, 자, 내용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원미디어. 요게 지금 아까보다 뭐 차이가 뭐냐면, 이게 용 차트입니다. 이게 이제 저만 보려고 했던 건데, 이거 굵게 다 똑같네요. 자, 이거 대원미디어. 요게 조금 강한, 요거하고 뒤쪽에 있는 게 좀 강한 차트인데, 차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대원미디어. 그래도 바닥입니다. 근데 바닥인데 이게 왜 용 차트냐면,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모습을 보여드린 거지만, 이거를 차트로 보면, 자, 여기서 차트로 대원미디어, 대원미디어 이렇게 차트를 보면, 자, 이렇게 키워 놓으니까 강하죠. 바닥에서 강하잖아요. 지금 요 바닥 부분에서 추세 돌리고, 황금선 우상향으로 돌리고, 좀 차트를 좀 매매를 하거나 강한 걸 좀 보실 줄 아는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맨날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떨어지는 것들 보면 이렇게 안 생겼어요. 정말 틀리게 생겼어요. 걔네들은 구름대를 벗기지 못하고 맨날 떨어집니다. 그렇게 생겼는데 강한 애들은 일단 특징이 이래요. 요 노란 선, 황금선 자체가 우상향으로 틀었고요. 그다음에 구름대를 깔고 주가가 이렇게 위로 이게 후행 스팬이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추세도 정배열이라 그러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가 이쁘잖아요. 그래서 공략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가격대 10,000원에서 9,600원. 그리고 아까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도 차트를 길게 보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9,600원 여기 살짝 조정받으면 이 구름대에서 지지하는 자리 9,600원에서 10,000원.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게 강하다 보니까 세게 조정을 안 받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요게 요거를 설명을 뺐네요. 자, 이렇게 그으면 이거 깨지면 안 되죠. 정배열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허리.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허리 아닙니까? 허리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고 운동하는 것도 힘들고 뭐 밥 먹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정배열로 만들어 놓은 이 지지 라인 이걸 허리라고 해요. 허리. 이 허리가 깨지면 안 됩니다. 깨지면 버려야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바닥에서 사는 거 아니고 공격적으로 요런 자리 샀다가 손절 라인도 그 조금 막 엄청 깊게 잡지는 않고 그렇게 가격 전략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2개 받고 자, 핑거 스토리.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은 웹툰 관련주 내용은 비슷합니다. K컬처 정책 지원, 드라마, 영화, 웹툰, 게임 지원 정책 추진 소식 때문에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고요. 매수 가격 2,650원, 2,400원. 차트는 바닥이죠. 바닥에서 이제 기어 올라옵니다.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차트는 이렇게 보시고요. 핑거 스토리.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그 차트가 이 차트입니다. 정말 다르게 생겼죠. 다르긴 뭘 달라 똑같죠. 이거를 좁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림 그려놓은 거 똑같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놓으면 뭐 엄청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그래서 이걸 주가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여기서 돌파가 되면서 매수 시간을 떴고 이제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거래가 실리면서 무슨 관련주? 웹툰. 정부 정책 지원 수혜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였는데 미국 장만 폭등을 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막 폭등을 하고 그랬다면 이 가격에서 쫓아가도 되지만 저는 지금 시장을 75점으로 보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공격적으로 사지 말고 좋은 거는 뽑아 드릴 테니 쫓아가지 말고 조정받을 때 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요 가격을 드렸던 겁니다. 자, 다음. 자, 다우데이터. 자, 다우데이터를 보면 11,400원에 11,000원이죠. 손절 가격은 1,500원이고요. 차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닥에 있는 거고 얘도 아까 좀 전에 봤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것도 차트를 보면 이렇게 봐서 그렇지 이렇게 보면 다우데이터 이렇게 생겼어요. 돌리기 시작하죠. 차트 비슷하죠. 그래서 요거를 조정받을 때 아까 가격 정해드린 요 정도면 공략해볼 합니다. 11,400원에 11,000원 정도 그렇게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은 린드먼 아시아 이거는 이제 AI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쪽인데 4,600원에서 4,100원 그러니까 창투사 관련주 쪽이에요. 차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좀 끼가 있어 보이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골라오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구름대를 저항으로 받는 게 아니고 뚫거나 뭔가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는 거기다가 거래가 실리는 마찬가지 이것도 다 추세는 이렇게 다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저점이 깨지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올라온 폭에 조정을 받으니까 이런 데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되고요. 결국 이런 애들이 가요. 결과는
지금 어제부터 종목을 주기 시작했으니까 결과는 나중에 나오겠죠. 근데 지금 시장은 저는 좀 불안하게 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하지만 공격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시장이 갑자기 쿵 하고 밖에 빠지면 미국 시장이 쿵 하고 빠지게 되면 종목도 다 싸집니다. 엄청 박앤세일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밑으로 후려친 건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사지 마세요. 그냥 관망하고 놀다 보면 제가 그 다음날 방송 와서 자 여러분들 여태까지 종목 추천했던 거 있잖아요. 사지 말고 안 샀으면은 더 가격을 3차, 4차로 더 밑으로 후려쳐서 사라라고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75점이가 괜찮은데 60점이면 종목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미국 장이 18,000 안착하고 그러면은 가격에 들어오면 사면 되고 혹은 가격을 수정해서 쫓아가서 사야 됩니다. 미국 시장 넘어가면. 자, 다음은 레이라는 종목. 치아 치료 관련주 쪽이고요. 7,800원에 7,300원. 뭐 내용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오늘 기사 나왔던 정책주였는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소식, 그다음에 어르신들에 관련된 그 공약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800원, 7,300원. 완전 바닥이죠. 근데 이걸 또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시간은 좀 걸리지만 자, 레이를 보면 이걸 그래도 이렇게 보면 되게 바닥 같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키워 보면 많이 올라간 것 같죠. 근데 바닥입니다. 바닥이라서 한번 뽑아왔고, 근데 구름대를 깔고 이제 오를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좀만 조정받으면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고요. 다음은 덴티움 마찬가지 치과 치료 관련주 쪽인데요. 7만 원에서 6만 5천 원 정도에 사보시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르신 관련 공약 발표, 건강보험 얘기 나왔던 연령 하향 소식, 그래서 치과 치료 관련 기업이고요. 7만 원에서 6만 5천 원이면 다 바닥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었던 그거 하나, 두 번째 얘기했던 거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 차트만 기억나요. 두 번째 거랑 이제 8번째 거가 용 차트고요. 다 바닥주예요. 바닥주. 다 바닥주인데 일목으로 봤을 때에서 이걸 깔고 다 올라가고 이제 돌리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만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 MC넥스. 요것이 이제 그 아까 전에 두 번째 거 핑크스토리 다음에 나왔던 대원미디어인가? 일단 그거 다음에 이제 강한 차트로 지금 뽑은 건데 카메라 관련주 쪽이고 이거 자율주행입니다. 이미지 센서 관련주 쪽이고 24,000원, 23,000원. 차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얘가 왜 강하냐? 이렇게 보면 안 강해 보이고요. 완전 바닷가처럼 보이죠? MC넥스 많이 떠 보이죠? 이거 이렇게 봐도 꽤 떴죠? 누가 봐도 용처럼 생겼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 허리 추세 깨지면 안 되고요. 이 깨지면 안 되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이런 강한 종목들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받으면 여기서 공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쪽 깨지면 안 됩니다. 깨지면 허리 부러지면 이렇게 떨어져요. 제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수급들 아까 전에 얘기는 안 했지만 괜찮은 애들 위주로 나온 애들이 더 좋은 겁니다. 그거는 뭐 이따가 공개 방송 때 더 언급해 드릴 거고 어쨌든 차트는 이렇게 생긴 거니까 잘 보시면서 오늘 8개 종목 뽑아왔고요. 이제 잠시 뒤에 여러분들을 또 도와드리는 또 있을 겁니다. 자. 네, 전문가님의 급등주 검색기로 선별된 8가지의 공략주들 만나봤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가격 전략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무리하게 올라타는 전략 아니고요. 변곡점인 만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용차트 2개의 종목 만나봤습니다. 대원미디어 웹툰 관련주죠. 그리고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 MC넥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2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도 올라가는 힘이 조금 더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 향후의 대응 전략을 더욱더 상세하게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급등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공략주로 공개해 주셨던 코인이었죠.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사이에 35%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용차트로 만나봤었던 종목들 한번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에는 쉽게 올라가는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급등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대응 전략 더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안에서의 공략주들 살펴봤는데요. 해외에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그래서 전문가님께서는 뉴욕 증시 안에서 M7 종목들까지도 살펴주고 있으십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볼 수 있는 M7 종목 어떤 걸까요?
자, 어제와 마찬가지 이제 테슬라를 볼 건데요. 음. 자, 테슬라를 봐야 되는 이유는 테슬라가 일단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테슬라가 약하면 미국 시장이 약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물론 시가총액을 자주유지하는 거는 엔비디아나 뭐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애들이 되겠지만, 네. 그래도 테슬라가 차트가 그게 꺾이면, 왜냐면 걔는 먼저 빠졌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또 마찬가지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은 더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자, 그럼 테슬라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랑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어제 이거 그림 똑같은 거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제가 뭐 귀찮아하고 똑같은 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잘 보면 여기 점 하나가 더 생겼어요. 여기 날짜가 5월 7일이죠. 어제 5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어제 그대로 5월 6일, 5월 7일 차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이제 변곡점인 거예요. 변곡점이고, FOMC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나타내질 않습니다. 이건 지금 캡처 화면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구글,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면 더 도움이 되실 텐데, 다들 비슷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이상한 얘기 나오면서 뭐 검색 그거 때문에, 그런 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갔다 쭉 가서 떨어졌죠. 근데 구름대를 보면 딱 저항받을 자리에서 떨어졌는데, 그 모든 정황들이 미국 시장이 현재에서 FOMC의 그게 상황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겠다, 강하게 가겠다라는 아직 제스처를 취하지 않습니다. 계속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세모로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어제 설명했던 거, 여기서 조심했었던 자리여야 되는 거고, 여기서가 매수 시그널을 떴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송에서 추천도 했었었는데, 미국 나스닥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현금화 대응을 시켜놓고 쉬어라라고 얘기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략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나스닥 18,000 안착을 하지 못했으니까 공략보다는 관망세가 유지. 근데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갖고 있어도 돼요. 어제 망한 회사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지면 또 올라가겠죠. 설마 뭐 에코프로처럼 계속 떨어지겠습니까? 결국은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차후 미국 시장이 강세 흐름을 보였을 때에서는 테슬라 공략하는 거 좋고요. 미국 차트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저항대 걸렸죠. 현재 상황인데 이걸 뚫고 18,000 안쪽에서 움직여줘야 올라가는데, 저걸 안 해주면 저게 이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저는 그게 좋은 상황이라고 봐요. 왜? 종목들이 엄청 싸지면 미국 주식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죠. 우리나라 주식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근데 지금 그렇게 될지 안 될지를 아직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점수가 그래서 75점인 거고, 종목들도 가격을 싸게 공략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거기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의 보너스 M7 공략주는 어제에 이어서 테슬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테슬라를 살펴보면 뉴욕 증시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아직까지는 관망을 하는 게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스닥이 18,000포인트를 넘어서 그 위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새로운 전략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뉴욕 증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의 공략주들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는 종목 고민 처리반으로 돌아올 예정인데요.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하나씩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도 고민거리가 참 많은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이런 분들은 지금 나가고 있는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급등 정보방으로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명, 평단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고민 처리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한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종목 고민 처리반이 사전에 접수된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하나씩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로는 종근당 만나보려고 합니다. 평단가 10만 8,7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비중 5%라고 하십니다. 추매해서 나오고 싶은데 언제쯤 추매하면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평단가 보니까 작년에 들어가서 계속 보유 중이신 거 아닌가 싶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종근당 제약주들이 가는 건 참 잘 가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몇몇 종목들은 잘 올라가는데 안 가는 거 뭐 한미약품서부터 해갖고 셀트리온 안 가는 애들은 참 안 가고 있어서 근데 제약주들은 언젠가는 다시 갈 거는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10만 원대 에코프로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이 구름대의 역할들을 잘 해석을 해보면 고점에서 잡거나 아니면 약세 흐름이라는 거를 알면서 물타기라거나 그냥 계속 가져가면 힘들겠다라는 느낌을 이 구름대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파란색 구름 보이죠? 그러니까 10만 원대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미 벌써 여기서부터 구름대가 분위기가 안 좋죠. 여기는 좋았어요. 이쪽에서는 여기서는 좋았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안 좋다가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이 후행 스팬이 뚫으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또 깨집니다. 그리고 추세라고 하는 이런 자리들이 깨지고 결국 깨지니까 다시 구름대가 꺾이면서 내려가고 후행 스팬도 주가 밑으로 올라가고 계속 구름대를 넘어가지만 계속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거를 해석할 때는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설명 안 해도 답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 구름대를 넘겨야 이 무거운 짐을 치워야 아니면 이 구름대를 벗겨놔야 올라올 텐데 아직 좀 힘이 좀 부족합니다. 아직 먹구름대가 아직 남아 있고요. 빠질 만큼은 빠졌어요. 하락엔자로 빠질 만큼은 빠졌고 그러니까 시장 탓이죠. 뭐 시장이 가는 것만 가고 우리나라 지수 한번 봐보세요. 지수 보면은 이게 지수입니까? 지금 미국 시장부터 해가지고 일본 시장부터 해갖고 얘네도 올라가면 지금 이거 일목을 해놓느라 지저분하게 지금 지수가 잘 안 보이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보면 대충 지수가 2,600 다른 나라들은 여러분 알겠지만 신고가도 다 가고 다 올라갔잖아요. 미국 시장 이제 여기서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져요.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간 것도 없이 조금 올라갔다가 그것도 다 떨어져가지고 2024년도에 여러분들 또 눈물에 또 그쵸 시장을 또 만들어놨었던 흐름이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올라간 것도 없고 지금 일목 때문에 지금 차트가 지저분해 보여서 좀 그래 보여도 하여튼 안 봐도 여러분들 아시죠? 안 간단 말이에요. 지수가 이렇기 때문에 지수가 3천 가고 4천 가고 5천 가 있으면 낙수 효과라 그래서 다른 애들도 가는데 근데 그렇게 가려면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막 사들고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돈을 자꾸 빼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다 안 가는 거죠. 그러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지금은 매매 구간이고요. 장기 투자는 저는 하지 말라고 벌써 몇 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장기 투자가 안 돼요. 매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근당도 만약에 매매 포인트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여기를 뚫으면 여기서부터 뭐 10만 원까지 정도? 그러니까 지금 물리신 가격대가 딱 10만 8,700원이니까 여기서 이제 뚫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10만 그러니까 여기 주가를 지금 저항대 부딪히는 모습이지만 저항대에 좀 부딪히는 모습이지만 여기 저항대 부딪히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뚫으면 이제 요 구름대도 벗겨야 됩니다. 뚫어도 벗겨야 돼. 이렇게 벗기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이제 10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럼 그때에서 한번 질문 주시면 저는 아마 팔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거의 40조 가까이 팔았어요. 지금 1년 동안 40조로 팔았어요. 40조 가까이. 37조인가 맨날 파니까. 사봤자 뭐 9천억, 5천억 이렇게 들어왔다가 9천억도 안 들어와요. 뭐 몇천억 한 1천억, 2천억 들어왔다가 또 팔 때는 6천억, 8천억씩 팔고 하여튼 뭐 엄청나게 팔아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이런 대형주들이 잘 못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여러분들이 희망을 꺾는 게 아니고 너무 희망을 가득 품고
이거 나중에 30만 원 가겠지? 그게 저도 됐으면 좋겠는데 외국인들이 맨날 팔고 있으니까 주식을. 그러니까 계속 그 자금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10만 원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얘가 깨어나지 못해요. 잠자고 있는 중입니다. 잠을 깨어나면 10만 원에서 빠져나오자. 그때 다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종근당을 보유하신 시청자분 계속해서 추매를 언제 하면 좋을까 고민이 깊으신 것 같은데요.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빠질 만큼 빠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구름대 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햇빛을 보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일목에서 후행 스팬이 주가를 돌파하는 시점이 나올 때 추매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시점을 나는 정확하게 혼자서 찾지 못한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급등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향후 대응 전략까지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산 로보틱스 만나볼 텐데요. 평단가 72,188원 제시해 주셨고요. 비중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평단가를 보니까 최근에 진입을 하셨다면 지난 2월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한 30% 정도 손실이시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 주식하시는 분들 평균이에요. 다들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상황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이래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했거나 일본 주식을 했거나 우리나라 것만 안 했었으면 작년과 재작년에서 여러분 다 집 한 채씩 다 샀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일본 시장도 신고가 가고 다 올라갑니다. 걔네들이 실력이 좋아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돈 벌어준 겁니다. 제 말이 틀려요? 맞죠? 아니 시장이 맨날 올라가고 나 돈 벌기 싫어 해도 돈을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주시장이 맨날 날아다니는데 그럼 주시장 왜 날아다니느냐? 돈들이 들어가면 돈이 일을 합니다. 돈이 힘을 내요. 돈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들이 들어오게 되면 시장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깨질 확률들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상승장에서 깨진 사람이 있지만 그거는 일부 사람들이고요. 상승장에서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수도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지수 8천 간다는 얘기는 없죠. 그렇죠? 저도 8천 간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폭락한만 했으면 폭락했지. 근데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2,600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8천 간다.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돌아간다. 시가총액이 뭐 2경 정도 올라간다. 돈 못 벌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돈들도 안 들어오고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못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깨진 게 아니고요. 시장을 잘못 만난 거예요. 미국 시장, 일본 시장이었으면 돈을 떼돈 벌었을 텐데 작년, 재작년에 많이 벌었을 텐데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대부분 다 이래요. 근데 이거를 현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실력이 있어도 시장이 안 좋으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응을 수수방관하면 안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얘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목을 알려드리는 것도 일목에서 먼저 경고를 해줘요. 제가 방향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 노란색 황금선 이게 방향이 단 조정 시그널이 뜨면 아 지금은 조정이구나. 그러면 조정이라는 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더 빠질 수 있겠구나. 이게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 이 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머리를 쳐들 때 위로 올릴 때 그때서부터 한번 추가 매수 해볼까? 아 이게 이제 좀 조정이 끝났고 이제 우상방이구나. 그렇게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일목에서 뚫을 때 올릴 때. 자,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느낌을 봐봐요. 여러분 느낌을 봐봐요. 뭐 어려워요 이게? 그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하방이죠. 우리가 추세를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되게 강의가 돼 버렸는데 추세를 얘기할 때에서 우하방으로 아니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있는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이게 이거냐 이거 누구든지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벌써 이렇게 꺾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 싸니까 두산 로보틱스 지금 로봇주들 너무 좋으니까 앞으로 미래가 좋으니까 사봐야죠. 전문가는 이거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일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일목을 봐봐요. 일목에서 뭘 얘기해요 자꾸? 너는 안 돼. 너는 아직은 아니야. 계속 그거를 지금 경고치는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언제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8종목을 추천하고 오늘도 8종목을 추천했죠. 걔네들의 모양들이 다 어때요? 이걸 다 뚫고 있죠. 지금 이 방송에서 녹화 올라갈 겁니다. 뒤로 돌려서 추천했던 종목들과 이거의 종목들의 차이점을 그림을 비교를 해보세요.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애들과 혹은
뭐가 뚫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현재만 읽어드릴게요. 이거 갖고 있는 분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우실까봐. 자, 현재만 읽어드리면 이거 지금 차트를 지금 저항대 있죠. 이거 아직 뭐가 안 됐어요. 지금 이걸 뚫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됐고 방향도 지금 하방이죠. 구름도 지금 안 돼 있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올라갈 준비가 안 됐어요. 올라갈 준비가 되려면 이거를 뚫고 요 노란색도 올라가고 이 구름대도 뚫고 올라가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모양이 바뀌면서 아까 얘기했었던 뭐 대원 미디어든지 그 차트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겨줘야 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다르죠.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나쁜 회사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지금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물려있는 뭐 7만 원까지 올라가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정도로만 말씀드릴 거고요. 추가 매수는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자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는 의견을 주시기는 했지만요. 단기적으로 평단가까지 올라오기에는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다가 전문가님의 향후 대응 전략을 급등정보방 안에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고민 하나씩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고민거리 빨리 해치우고 싶다 느껴지시는 분들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급등정보방으로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실리콘2 만나보겠습니다. 평단가 28,500원 말씀해 주셨고요. 300만 원 담으셨다라고 합니다. 3월에 구매해둔 종목입니다. 운 좋게 수익 중인데 언제쯤부터 팔아야 할까요? 라고 이번에는 기분 좋은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한 45% 정도 수익권에 위치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이거 일단 차트가 좋네요. 일단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뭐 단점은 좀 올라왔다는 것뿐인데, 그러니까 완전 바닥은 아닌데, 근데 완전 바닥이 좋은 게 아닙니다. 완전 바닥이라는 얘기는 인기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싸다는 것뿐이고, 뭐 그걸 좋게 보려고 그래도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완전히 그러니까 마른 오징어처럼 그러니까 완전 짜내는 거죠.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개인들의 피고름입니다. 그 정도로 힘겨운 종목이에요. 근데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은 일단 누군가가 세력들이 강하게 뛰어 올리거나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볼 때에서 일단 우상향이 되어 있다, 강하게 움직인다는 종목을 얘기할 때에서는 약하다 얘기하지 않아요. 당연히. 저도 강한 걸 인정을 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간 거는 좀 조심하라. 그 정도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를 보면 실리콘2 주가가 바닥에 많이 올라갔죠? 엄청 많이 올라갔죠? 일단은 이게 최대치네요. 2,000원대에서 2만 원이면 10배, 4만 원이면 20배. 그러니까 20배가 넘게 올라간 거네요. 그렇죠? 한 25배 정도 올라간 종목이니까 2,500%. 엄청 많이 올라간 종목이고 그게 불과 10년 동안 올라간 게 아니고 2022년도서부터 지금 3년 그러니까 여기 2024년도 여기 6월 달까지니까 그러니까 2년 동안 올라간 거예요. 2년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 6월 달서부터 여기까지 2년 동안 25배가 올라갔으니까 많이 갔죠. 그러니까 많이 갔으니까 조심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나쁘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게 일목으로 보게 되면 뚫었잖아요. 다시 뚫었죠. 에코프로랑 다릅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의 코스모학이나 이런 애들은 여기를 이렇게 깨고 구름대도 깨고 이 복구가 안 됐어요. 물론 얘도 나중에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세력들이 털고 나가면 이거 구름대 다시 깨집니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아, 다시 얘가 추워졌구나. 겨울이 왔구나. 도망가면 됩니다. 그때는 도망가면 돼요. 일단 도망가는 시그널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방향키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상방으로 되어 있죠. 머리 들고 있죠. 이 노란색. 봐봐요. 여러분 잘 못 봤으면 요거를 키워드리면 여기 봐봐요. 이 노란색 위로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위로 올라가겠다고 나와 있고 주가도 구름대를 뚫고 올라갔고 후행스팬도 주가 여기 뚫었죠. 이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매수 시그널 여기서 뜬 거예요. 매수. 근데 이것도 웃기죠. 2,000원짜리 종목이 얼마? 3만 원. 고점은 5만 원. 그러니까 여기는 2,500%, 여기는 1,500% 올라간 자리에서 15배 올라간 자리에서 매수가 된대. 맞아요. 강한 종목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안 들어가는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말 생고생하다가 무서워서 털리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이거는 단타 타이밍이 아니에요. 강세 국면인지 약세 국면인지를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걸 지금 질문하신 분 28,500원이니까 28,500원 한 이쯤에 사셨네요. 여기 사셨나? 잘 사셨네. 이제 사신 것 같아 느낌이. 잘 사셨네요. 뭐 일목 좀 공부하셨나? 어쨌든 추세를 돌파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장이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면 욕심을 내고 가져가도 되는데 미국 시장이 강하지를 않을 것 같으니까 느낌이 아직 모르겠어요. 18,000원 지금 돌파 안착해서 벌써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꿍꿍이가 좀 수상합니다. 그럴 때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욕심을 내지 말고 지지와 저항에 따라서 저항이죠. 분할 매도 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제가 직선을 그릴 줄 아는데 일단 여기서 저항에서 분할 매도해서 가시면 되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종목들도 당연히 흔들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 매도를 말씀드린 거고 차트는 좋습니다. 차트만 보면 이거 90점짜리예요. 시장은 75점인데 종목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리콘투 만나봤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언제까지 가져가면 좋을지 기분 좋은 고민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2년 사이에 주가가 25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뉴욕 증시도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욕심을 내려놓으면서 전고점 부근에서는 분할 매도하는 전략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전문가님의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에코프로 왔습니다. 62,000원에 들어가셨다고 하고요. 500만 원어치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반등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네요. 이제라도 덜어내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는데 계속해서 언급하셨던 종목이잖아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저 억한 감정은 없고요. 여러분 도움을 드리고자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에서는 실수를 안 해야 되니까.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사실 가격대가 62,000원이면 62,000원 맞나요? 그러면 뭐 크게 아주 물린 건 아니네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싸다고 들어가신 거예요. 이거 뭐 물어보나 마나. 이게 30만 원, 원래 150만 원이었죠. 이제 가격이 지금 액면 분할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싸다고 많이 빠졌다 들어가셨는데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구름대를 벗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약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까 전 실리콘도 화장품 섹터죠. 오히려 지금 화장품 섹터들이 이슈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한학령 해제, 중국이 언제 마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많이 올라간 거 그래서 화장품 추천할까 말까 고민하다 안 했는데 왜냐면 그거 말고도 주식이 많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보다는 화장품이 나아요. 왜? 추세가 달라요. 구름대를 못 벗겨졌죠. 그래서 이거 62,000원. 그리고 이게 싸다고 들어가서 요거 얼마 안 빠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지만 62,000원에서 4만 지금 8,800원이죠. 손실 엄청납니다. 한 30% 날걸요? 이게 싸다고 들어갔다고 이게 손실이 안 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오히려 더 큰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손실이 지금 대략 찍어봤는데 지금 30%는 19%. 엄청 손실은 아니네요. 자, 반등 주면 한 65,000원만 반등 줘도요. 수익이죠. 근데 나올 거냐로 물어보면은 지금 차트의 흐름은 나올 생각이 없어요. 저도 이걸 나왔으면 좋겠는데 봐봐요. 노란선, 황금선, 우하방이죠. 구름대 저항받고 있죠. 후행 스팬도 아직 못 뚫었죠. 기다려야 됩니다. 뚫고 올라가게 되면 한번 햇빛 잠깐 볼 수 있어요. 그때 65,000원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만나봤습니다. 저점인 것 같아서 진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추세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니까요. 향후의 대응 전략은 급등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고민 처리반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급등 정보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 통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께서는 방송이 끝난 직후에 7시 55분부터 바로 라이브 방송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도 급등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